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데이바이데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이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오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보시고 방귀 냄새가 지독하면 대장암에 잘 걸린다던데 진짠가요? 또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어떤 식이섬유를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방귀 냄새가 대장암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대장암과 장내 세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신 지견을 알아보면서 대장암을 건강하게 예방해 보기로 해요. 오늘 살펴볼 논문의 제목은 대장암과 장내 세균과의 상관관계라는 2020년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제목만 봐도 대장암과 장내 세균의 변화와 관련이 깊을 것 같죠? 실제로 이건 이미 많이 연구된 부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장내 세균의 변화가 대장암 초기부터 보이기 때문에 이를 대장암 진단의 바이오 마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장암이 100%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은 바로 이 검진 덕분입니다. 대장암은 바로 악성 종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종성 용종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선종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보통 5년 정도를 잡기 때문에 대장암 내시경의 기간이 5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선종이 아주 작을 때부터 혹은 생기기 이전부터 장내 세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장내 세균의 변화가 대장암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로는 염증과 암을 유발하는 나쁜 세균이 증가하면서 장세포를 보호하는 좋은 세균이 밀려나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종양이 잘 형성되는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대장암이 생긴 이후에 치료에 있어서도 면역 항암제 같은 치료약이 잘 듣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논문에 소개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인플라메이션, 즉 염증, 장내 세균들이 만드는 대사 산물들 혹은 독소들은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 염증으로 생긴 독성 인자나 병연균들이 아래 화살표와 같이 다양한 면역 신호들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3번 유전 독성도 생기고 4번 산화 스트레스도 생기고 혹은 5번 담즙산 황화수소와 같은 대사 물질들이 장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결국 비정상적인 세포, 이게 암세포인 거죠. 이렇게 염증은 연쇄적으로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담즙도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담즙산은 지방을 소화시키고 남은 담즙이 세균에 의해서 대사된 산물인 거죠. 즉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세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고지방식이를 한 생쥐에게서도 대장암의 발생 비율은 증가합니다. 그럼 방귀 냄새가 심하면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하는가? 라는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지난 방귀편에서 제가 황화수소가 지독한 방귀 냄새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황화수소가 증가하고 이 가스가 장벽의 세포들을 상하게 만들어요. 손상되면 염증 생기고 또 아까 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암으로 가고요. 그쵸? 그런 면에서 지독한 방귀 냄새가 대장암의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장암을 만들 수 있는 장내 환경이라는 증거는 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장내 세균의 변화가 대장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고단백으로만 식사를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이섬유를 장내 세균이 분해하면 단세지방산이 되고 이 단세지방산은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좋겠죠. 이와 관련해서 장내 미생물 모듈레이션이라는 2020년 논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장내 환경을 바꾸어서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도움이 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좌측을 보면 프리바이오틱스, 즉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해서 장내의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죠. 이들이 병원성 세균들의 군락 형성을 막고 항염증 작용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측에 이러한 프리바이오틱스는 대사
혹은 발효되어서 단세지방산과 같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는데요. 아직 연구 중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의 정상 상피세포의 세포 자멸을 억제하고 면역 글로불린 A 분비를 촉진시켜서 장내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종양세포에게는 선택적 세포 독성을 발휘하죠. 쉽게 말하면 정상 내세포는 보호하고 어리나간 암세포는 죽이고요. 이러한 작용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미 대장암을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엄청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친종양성 장내의 세균들이 증가하는 경우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단축되거나 재발의 확률이 높아지고요. 면역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화학 내성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장내에서 단세지방산,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만드는 올리고당, 이눌린 같은 식이섬유들은 상피세포에 부착해서 유해세균들의 상호작용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기와 같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이런 세균들이 쓸려 나간다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논문에서는 올리고당, 이눌리 같은 식이섬유가 또 어떤 생쥐에게는 담즙 정체를 일으켜서 간염이나 간암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식이섬유가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것을 유전적인, 생화학적인 개인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동일한 식이섬유가 누구에게나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 그럼 용어도 어려운 유전적인 생화학적인 개인 특이성에 따라서 어떻게 나한테 꼭 맞는 식이섬유를 찾아서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미 오랜 관찰과 시행착오를 통해 사람마다 맞는 식이섬유를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죠. 저랑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태음인 음식의 식이섬유로는 율무, 콩나물, 두부, 무, 도라지 이런 음식이 대장암 억제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었고요. 된장은 태음인 음식이지만 연구에서는 대장암 가능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소양인은 보리, 오이, 양배추, 바나나, 토마토가 대장암 억제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있고요. 소음인은 겨자, 고추, 파, 마늘, 생강 등이 대장암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찹쌀은 소음인 음식이지만 대장암 수술 이후에는 주의해야 할 음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모두 장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로 활동을 합니다. 또한 그 이후의 대사물 단세지방산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겠죠. 그러니 대장암에 특정 음식이 좋다 보다는 내 몸에 맞는 식이섬유를 찾아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대장암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저탄고지 식단이 유행이지만 고지방, 고단백 식사는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대장암에는 식이섬유가 중요한데 체질에 맞게 골라 먹는 것이 더 좋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려우셨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럼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